1946년 6월 14일 뉴욕 퀸즈의 자메이카 병원에서 남다른 야망을 품은 아이가 태어났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아버지 프레드와 스코틀랜드 이민자 출신의 어머니 메리앤 사이에서 5아이 중 넷째로 태어난 그는 맨해튼의 화려한 마철루드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자신의 이름을 딴 빌딩이 그 사이에 우뚝 서리라 꿈꿨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목표가 너무 낮은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인생 좌우명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였다.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의 부모는 그의 넘치는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13살 때 뉴욕 군사학교에 보냈다. 뉴욕 군사학교에서 그는 리더십과 규율을 배웠다. 학업과 운동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졸업 때는 학생 지휘관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이 시기의 경험은 그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규율과 리더십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강한 욕망이 그의 특징이 되었다. 군사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포드엠 대학교에서 2년간 공부한 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로 편입했다.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그는 비즈니스의 세계에 더욱 매료되었다. 1968년 와튼 스쿨을 졸업한 후 그는 아버지의 회사 엘리자베스 트럼프 앤선에 합류했다. 무언가를 믿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신념으로 그는 계속해서 전진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는 부동산 개발의 모든 측면을 배웠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퀸즈와 브루클린의 중산층 주택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맨해튼 세계의 중심지를 동경했다. 1971년 그는 회사의 이름을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맨해튼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의 첫 대형 프로젝트는 1978년의 코모도어 호텔 재개발이었다. 당시 뉴욕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는 끈질긴 협상력과 대담한 비전, 그리고 시의 세금 감면 혜택을 활용해 이를 성공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재탄생했고 그의 이름을 부동산 업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 성공을 바탕으로 더 큰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성사시켰다. 1983년 완공된 트럼프 타워는 그의 야망과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58층 높이의 이 건물은 화려한 외관과 호화로운 내부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위대한 일은 종종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하며 끊임없이 도전했다. 부동산에서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카지노, 호텔, 골프장, 그리고 미스 유니버스 대회 같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진출했다. 1980년대 후반 그의 사업 제국은 절정에 달했다. 언론은 그를 거래의 달인이라 칭했고 그의 이름은 성공과 사치의 대명사가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그의 제국은 위기를 맞았다.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부채,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리고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 사업의 부진으로 그는 파산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그는 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섰다. 끈질긴 협상과 대담한 구조조정으로 그는 위기를 벗어났다. 이 경험은 그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었고 이후 그의 사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위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욱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2004년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MBC의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의 진행자로 나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지만 그는 이를 또 다른 기회로 삼았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줬고 너는 해고야라는 그의 결정적 한마디는 유행어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이름과 이미지는 더욱 널리 알려졌다. 좋은 평판을 갖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나쁜 평판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는 그의 철학은 그가 대중의 주목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었고 그것이 좋든 나쁘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의 대담한 발언과 과감한 행동은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2015년 6월 16일 그가 공화당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했을 때 많은 이들은 그를 비웃었다.
정치 경험도 없는 부동산 재벌이자 TV 스타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슬로건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직설적인 화법과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은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민, 무역, 외교정책 등에 대한 그의 과감한 공약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강력한 지지 기반을 형성했다. 그의 선거운동은 전통적인 방식을 깨뜨렸다.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대중집회를 통해 직접 유권자들과 소통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발언들은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이는 그에게 엄청난 양의 무료 홍보 효과를 안겨주었다. 2016년 11월 8일 모든 예상을 뒤엎고 그는 마침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기성 정치인도 아니고 군 경력도 없는 사업가가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였고 가장 극적인 성공이었다.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임기는 논란의 연속이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이란 핵협정 파기, 무역 전쟁 등 거의 모든 정책이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늘 자신의 신념을 따랐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기기 위해서만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철학이었다. 그는 항상 승리를 추구했고 그것이 정치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이런 태도를 강점으로 여겼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독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렸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그의 팬데믹 대응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는 그의 재선 가도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 2020년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패배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그는 계속해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고 많은 지지자들의 열렬한 성원을 받았다. 그의 정치적 유산은 공화당과 미국 정치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지금도 그는 여전히 꿈을 꾼다. 더 큰 성공을,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그는 알고 있다.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신이 꿈꾸는 것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처럼 그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왔다. 부동산 재벌에서 TV 스타로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의 인생은 그 자체로 미국의 꿈을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였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그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영향력과 성취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의 삶은 야망, 자신감, 끈기가 어떻게 한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상은 주목하고 있다. 그의 삶이 보여주듯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끈기와 자신감, 그리고 약간의 운이 따른다면 가능해질 수 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논란을 일으키며 미국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할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명언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목표가 너무 낮은 것입니다. 무언가를 믿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은 종종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평판을 갖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나쁜 평판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신이 꿈꾸는 것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만나보고 싶은 인물들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